네, 역시나 이제 전일 국내 증시도 미국 대선 개표 현황에 따라 시장이 반응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 대선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 전략 짚어보고 트럼프 그리고 바이든 관련주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지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직까지 뭐 누가 딱 이겼다라고 확정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현재까지의 개표 상황으로 봐서는 좀 조 바이든 후보가 우위에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차장님. 미국 대선 개표 현황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시장의 방향성을 또 어떻게 잡아야 할지 궁금해지네요. 사실 어제도 네. 저도 이제 계속 국내 증시도 봤지만 거의 분위기는 그냥 또 트럼프로 가는 분위기였잖아요. 맞아요. 어제 장세 네. 분위기가 뭐 나스닥 선물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올랐었고 근데 결국에 이제 바이든 쪽으로 이제 밤에 좀 바뀌는 분위기가 나왔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이든으로 바뀌는 흐름이 나왔을 때 미국의 기술주가 오히려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트럼프 수혜주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치고 가는 모습을 봤을 때 네. 시장 참가자들은 오히려 뭐 대선에서 누가 되느냐 그거보다도 일단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결론이 나는 쪽에 포커스를 두고 이거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는구나. 결국에는 대통령이 누가 됐느냐 그걸 좀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든 쪽으로 좀 유리한 상황인데 지금 이제 상원과 하원 쪽에서는 기존의 구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원은 일단 이제 공화당이 유리한 것 같고 이제 하원은 민주당 쪽인데 이렇게 되면 바이든이 됐을 때 제일 이제 우려했던 게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반독점법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당연히 공화당이 상원이면 이게 제동을 걸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술주들이 그러니까 사실 어제 기술주들이 그런 바이든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데도 급등했던 건 저는 그런 배경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이제 바이든이 혼자서 공약대로 그런 이제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시장 참가자들이 이제 안심을 하고 그동안 사실 뭐 애플이나 이런 이제 그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눌려 있었잖아요. 바이든이 될까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안도감을 좀 주다 보니까 이제 일시에 주가가 좀 이렇게 한 번에 급등했던 것 같고 또 반대로 신재생 에너지주들은 뭐 어제 미국에서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유리한 상황에서도 빠졌다는 거는 결국 미리 좀 선반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그 여러분이 예상하신 것보다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즉각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국내 증시에 또 오늘 또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소송한다 그런 네.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 우리 또 예상하고 있던 거잖아요. 사실 뭐 여러분들도 뉴스 통해서 네. 이 박빙에 차면은 분명히 소송 걸 거다 이런 거 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악재로 보진 않습니다. 근데 설사 그것 때문에 빠지면 뭐 여러분들이 그걸 나빠하실 게 아니라 이거 또 사야 될 기회가 오는구나 이렇게 좀 좋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악재였던 대주주 양도세 리스크가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다. 더 이상 이제 남은 연말까지 큰 악재는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계속 주식 비중 확대하는 전략 쪽으로 잡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대선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또 해소되는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장님 말처럼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좀 생각을 해뒀는데 결국에는 그 방향 쪽으로 가는 분위기기는 합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몸만 피곤합니다. 네. 괜히 신경 쓰느라고 몸은 피곤한데 아니 그러니까 다 밤잠을 못 주무셨더라고요. 그럴 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희는 주식이 걸려 있기 때문에 당장의 네. 계좌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관심이 한국 대통령 개표보다 더 관심 있게 뜨겁게 봤던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바이든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관련주에 대한 움직임보다는 시장 전반적인 에너지가 더 컸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완전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끝나고 난 다음을 계속 바라보는 시각이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냥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바이든 후보 당선된다고 어제 보니까 한성기업인가요? 같은 종문이라고 미국에 관련된 정치 테마주도 연기를 시키려고 하는 이런 종목적인 움직임만 제외하게 되면 정말 대단한 시장입니다. 네, 그것 때문에 어제 밀리더라고요, 또 보니까. 근데 그런 어떤, 약간 좀 개별적인 이슈만 뺀다고 하게 되면 일단 점진적으로 어떤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 쪽으로 나가면서 움직이는 거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또 불복 가능성과 함께 나오는 단기적인 혼란들 같은 경우는 일단 감수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늘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이 올라서 장 초반부터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여기는 따라가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어떤 그 불복 가능성과 또
트럼프 대통령이 격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런 어떤 이슈에 따라서 또 시장이 반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급하게 대응하지 말자라는 관점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시장 흐름과 방향성을 저희가 먼저 짚어봤고요. 이제 업종별 그리고 섹터별로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빅테크 관련주들을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원래 이제 IT 쪽은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수혜주이기는 한데 지금 뭐 꼭 이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IT주들이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어떤 관점과 시각이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어제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같은 이제 언택트 3인방이 일제히 다 네. 급등을 했는데 사실 그동안 정말 주가가 눌려 있었거든요. 바이든에 대한 이제 리스크 그런 것들 좀 반영을 해가지고 사실 근데 국내 그 3사가 도대체 뭐 미국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주들이 이제 못 가니까 국내 성장주까지 그냥 같이 빠져버리는 그 흐름에 동참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거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어제 장중에 반영이 되면서 일제히 좀 급등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리고 사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민주당으로 이게 다 잡히게 되면 금리가 크게 뛰지 않을까. 금리가 튀면 성장주에 불리하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게 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은 어차피 풀 거고 또 오늘 또 FOMC가 열릴 텐데 FOMC에서는 당연히 금리 오르는 걸 반기지 않거든요. 당연히 조절을 할 거예요. 금리 조절을. 그렇게 보면 우리가 우려했던 그 이 빅테크 기업들의 가장 큰 리스크가 금리 상승이거든요. 이게 제한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금리가 높게 튈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 이제 이게 뭐 나쁜 상황으로 좀 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좀 빠졌던 좀 가격 매력까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대선 자체가 좀 어느 정도 끝나가고 충분히 또 기술 기업들에 대한 좀 저가 메리트도 좀 생기는 그런 그 국면 그리고 또 어차피 돈도 풀 거고 이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해봤을 때 IT 관련주도 계속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국내로 국한해 보면 네. IT 중에서는 역시 하드웨어 저는 반도체나 뭐 스마트폰 부품 여전히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도 좋지만 하드웨어 쪽도 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실적이 어제 대선에 좀 약간 묻히는 듯한 분위기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네. 사실 어제 그 디램 재고가 굉장히 많이 줄었대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낸드가 좀 문제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동안 좀 주가가 미리 선조정을 또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약간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적은 뭐 생각보다는 좀 잘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IT주들 얘기 들어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제 장중에 조 바이든 후보와 격차를 줄여 나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좀 예상하며 남북 경협주들이 또 움직였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이제 반대 흐름으로 펼쳐질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남북 경협조는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은 자기의 성과 중에 하나가 전쟁 안 나지 않느냐,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게 되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북한과의 협상이 더 가팔라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어제 가장 많이 오르게 대아티아이 관련된 남북 경협주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민주당 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흐름 그대로 가게 되면은 전략적인 내죠. 그만큼 아직까지 북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어떤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이 나오게 되면 좀 시세는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혹시나 어제 따라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즉 이런 종목들의 동향들이 테마주 중심으로 움직인다라고 되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네. 그 다음날 이슈만 바뀌게 되면 손바닥 뒤집듯이 주가가 또 급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어떤 위험성은 알고 테마주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도 다 떠나서 그래도 시장의 상승과 어떤 맥을 맞출 수 있는 이런 흐름들로 가져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뭐 지금은 이런 쪽보다 IT 쪽이고 그리고 또 경기 SOC 투자 관련된 쪽 뭐 이런 쪽으로 계속 바라보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업종은 5G 관련 주들입니다. 미국의 5G 인프라 투자 확대로 통신 장비주들의 또 수혜가 예상됩니다. 대표님도 뭐 인프라 관련 종목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의 수혜주로 꼽히기도 하지만 5G 통신 장비주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됐든 바이든 후보가 됐든 모든 정책 수혜주로 또 보는 시각도 있던데 5G 통신주들의 랠리가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요? 그럼? 어차피 뭐 네. 누가 대통령이 되건 이쪽 투자는 들어가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력하게 추진하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규모가 더 예, 훨씬 크기 크죠. 때문에 네. 5G를 통해서 이제 인프라 투자하겠다는 게 최대 공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좀 실망 매물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의 12월 달에 주파수 경매가 하나 남아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경매가 끝나면 미국의 이제 그 대표적인 통신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장비 투자에 들어갈 거예요. 기지국도 건설을 하고. 그럼 거기서 누가 수주를 많이 받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5G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 세심하게 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KMW는 노키아 비중이 높고, 에이스테크는 에릭슨 비중이 높고, 서진 시스템은 삼성전자 비중이 높아요. 그러면 그 3사 중에 미국의 뭐 버라이즌이든 AT&T든 도대체 누가 수주를 많이 따낼 거냐. 그걸 면밀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5G 되니까 아무거나 사겠다. 그런 투자 전략으로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잘 좀 이렇게 세심하게 구분하셔가지고 매출처.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이번에 버라이즌에서 엄청난 수주를 따냈어요.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 비중 높은 장비주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빠지겠지만 삼성 좀 장비주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락이 예상되는 섹터긴 하지만 우리가 또 긴 관점에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전일 이제 바이든 대표 관련 대표적인 수혜주인 또 친환경 관련주들이 대거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또 남북 경협주와는 반대 흐름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이든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근데 뉴욕 증시에서는 또 빠졌어요. 그렇죠. 네. 그게 어떤 변화냐면은 일단 그동안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당선 전부터 네. 한 30% 가까이 이상 올랐다가 나온 변화다 보니까 어떤 그 세론 뉴스죠. 어떤 약간 어떤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현실화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차익 매물 정도로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제 어떤 급하게 밀렸기 때문에 오늘 반발매는 나온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비중이 여기서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비중을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등 쪽에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어떤 글로벌 여전히 트렌드고 바이든 후보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비싸다라는 인식이 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못 갈 것 같고요. 하지만 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확실히 되고 변화가 나왔었을 때는 저점 매수는 또다시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이 부분에 너무 집중하는 전략들은 바람직하지 않되 그래도 전기차 쪽은 챙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뭐 수혜주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오늘 또 한 번 드는 것 같습니다. 관심주 들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대표님 내일 들도록 할게요. 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주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